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아이폰 15 프로를 사용한 지 이제 한 열흘 정도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에 외형적인 변화나 안에 들어가는 칩셋에서도 큰 변화가 있다 보니까 이런 점들이 좀 많이 화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다루겠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실생활에서 어땠는지 요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번에 정말 논란이 많은 거를 보고서는 이번 아이폰 15 시리즈 잘 되겠는데?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뭐 14나 13, 12, 11 이렇게 모든 시리즈에서 거의 대부분의 막 논란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뭐 유격이 있었던가 뭐가 있었던가 뭐 발열이 심한다 막 이런 것들 전부 다 있었는데, 사실 이거는 아이폰뿐만 아니라 갤럭시에서도 똑같이 항상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논란들이 이야기되는데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제가 열흘 동안 사용하면서 어떤 것들이 가장 특징적으로 기억에 남는지 한번 남겨보도록 할게요. 가장 첫 번째로는 액션 버튼을 꼽고 싶은데요. 기존의 아이폰에 전통적으로 들어갔던 요 무음 버튼, 요거랑 다르게 액션 버튼이라는 거로 다르게 나왔죠. 이건 설정을 통해서 뭐 무음 모드도 기본으로 할당되어 있고 집중 모드나 카메라, 손전 등 음성 메모, 그리고 심지어 단축어까지도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요게 좀 유용하게 사용하면 괜찮더라고요. 반대로 실생활에서 사용할 때는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꽤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걸 처음으로 일본에서 수령을 했을 때는 또 나름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그러는 김에 사용하다 보니까 이거를 카메라로 설정해 두고서 꺼진 화면에서도 바로 이렇게 카메라로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만족스러웠어요. 사실 여행 같은 거 가다 보면은 뭐 먹을 때도 사진을 찍고 뭐 날씨 좋다고 사진을 찍고 카메라를 쓸 일이 정말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만족스러웠는데, 또 막상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일상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또 많이 누르게 되지 않더라, 이런 체감이었습니다. 이런 기본으로 할당되어 있는 것들도 굉장히 좋지만 그나마 쓸만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뭐 단축으로 설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단축어 이런 거를 할당하는 게 그나마 가장 많이 버튼을 누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액션 버튼에서 좀 재밌는 기능은 집중 모드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하게 뭐 수면인지 업무인지 내가 설정한 것들, 기존에 설정한 것들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 위치가 마치 카메라에서는 셔터를 누르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카메라에서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거는 카메라로 설정을 했을 때만 작동을 합니다. 아니, 요 정도는 액션 버튼을 따로 할당하지 않더라도 카메라 앱에서는 이 셔터 버튼으로 쓸 수 있게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바로 C타입이에요. C타입이 생각보다 이게 원래 당연한 건데 만족도가 좀 높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에어팟 프로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것도 이제 국내 정발을 하면은 C타입 충전 케이스로 바꿀 거고, 그러면은 완전히 8핀으로부터 해방이 될 텐데, 집에 있는 충전 포트를 전부 다 C타입으로 바꾸고 이제 8핀이 필요한 거는 무선 충전으로 하다 보니까 요게 생각보다 쾌적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제가 보조 배터리를 들고 다닐 때도 이런 8핀 커넥터를 항상 같이 꽂아가지고 다녔는데, 이제는 이것마저도 필요가 없어지니까 너무나도 편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던 점은, 제가 데스크 셋업 소개하는 이런 영상들 나가잖아요. 그럴 때 보통 거의 다 갤럭시로 찍었어요. 처음에는 아이폰이랑 갤럭시 좀 색감도 비교하고 이러면서 좀 섞어서 쓰는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좀 편의성 때문에 이 갤럭시를 사용했는데, 물론 제가 맥을 작업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에어드롭을 통해서 바로 파일을 전송하면 편하긴 합니다만, 고용량의 파일들을 옮기다 보면은 오류가 나는 거 보통 다들 아실 거예요. 항상 나진 않지만 그래도 꽤나 자주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짧은 영상 외에는 아이폰으로 잘 안 찍게 됐는데, 이게 C타입이 바뀌면서 이제 SSD를 꽂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찍어둔 영상들을 바로 SSD로 순식간에 옮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SSD를 통해서 카메라로 바로 찍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거는 프로레스라는 굉장히 고용량의 애플의 코덱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실 그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거의 사용하는 걸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면 용량이 말도 안 되게 높습니다. 물론 재미 위주로 한번 찍어보고서 일반 카메라랑 또 비교를 해보면 그런 건 좀 재미가 있어요. 아무튼 일반 영상을 촬영을 할 때에는 바로 C타입으로 찍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게 번거롭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바로 SSD로 어떻게 옮기냐, 요걸 알려드리자면, SSD를 이렇게 꽂아주고요, 사진 앱에 들어가서 옮길 파일들 이런 것들을 선택한 다음에 공유하기를 눌러줘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파일의 저장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둘러보기로 나가서 SSD 이름을 찾아주고요, 여기에다가 뭐 저장
아니면은 뭐 점점점 눌러가지고 새 폴더 만든 다음에 저장 이렇게 해주면은 바로 옮겨집니다. 그런데 이게 속도가 정말 빠르더라고요. 지난번에 한 4기가 좀 넘는 파일을 한번 옮겨봤는데 그게 한 6, 7초? 그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프로 모델의 경우에는 10기가비트 퍼 세컨드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옮길 수가 있어요. 작은 파일들이야 그냥 에어드롭으로 바로 옮겨버리는 게 편하지만 고용량의 파일들 이런 것들을 옮길 때에는 이 C타입에서 정말 편리함이 있더라. 거기다가 SSD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을 급하게 좀 옮겨야 된다, 누군가에게 보내줘야 된다, 이럴 때 컴퓨터가 없다면 바로 여기다가 꽂아가지고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거, 이렇게도 좀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카메라인데요. 카메라에서 만족도가 상당했습니다. 가장 크게 만족한 거는 두 가지 정도로 뽑을 수 있는데, 먼저 사진 모드에서 24메가픽셀로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4800만 화소의 이 픽셀을 조금 더 합쳐가지고 24메가픽셀로 찍을 수 있는 건데, 똑같이 48메가픽셀이 들어간 14 프로에서는 아쉽게도 요거를 지원해주진 않더라고요. 뭔가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렇겠죠? 소프트웨어는 17.0.2까지 14 프로도 동일하게 했는데 여전히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요게 이렇게 결과물로 보면은 12메가픽셀이랑 24메가픽셀이랑 꽤나 차이가 나요. 그냥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안 느껴질 수 있는데 이렇게 줌을 했을 때는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사진 모드에서 1배 줌을 이렇게 누르면은 기본이 23mm였던 게 28mm로 바뀌고 35mm, 좀 자주 쓰이는 화각 요런 게 바로바로 설정이 된다는 것도 꽤나 만족스러웠고, 거기다가 두 번째로 만족스러웠던 거는 바로 인물 모드였는데, 일반 사진으로 찍었을 때에도 사람을 인식하면은 이렇게 F, 이 심도계가 같이 잡히면서 사진을 찍고 나서 후처리를 통해서 이 인물 모드를 설정을 할 수도 있어요. 요게 생각보다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인물 모드의 경우에는 저는 테스트할 때 빼고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모드였는데, 요렇게 후처리를 통해서 바꿀 수 있다 보니까 요거 한번 바꿔볼까? 요거 한번 바꿔볼까? 이런 식으로 좀 재밌게 살리는 맛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용하면서 알게 된 꿀팁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인물이 인식되었을 때 뿐만 아니라 초점을 내가 직접 찍었을 때, 요럴 때는 바로 심도계가 같이 잡히더라고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사물에 대해서도 심도계를 같이 잡기 때문에 인물 사진 모드 요거를 켜가지고 후처리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요거 근데 14%에서 되나? 14%에서는 안 되네요. 인물을 잡았을 때 이렇게 심도계를 표현해주지 못하고, 그리고 후면 카메라로 찍었을 때에도 이렇게 잡지 못하는 거 요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업데이트를 통해서 기존 핸드폰들도 좀 적용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전에 하루 사용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아이폰에서 인물 모드로 찍은 사진 요런 거를 원본으로 옮길 때 있잖아요. 에어드롭이나 아니면 카카오톡 원본으로 보내기, 요런 거로 보낼 때에는 그때 찍었던 심도계도 같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전달받은 사진의 경우에도 15 프로에서는 후반 작업을 다시 이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카메라 관련해서는 뭐 고스트 현상 이런 거 개선 없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전히 이렇게 고스트 현상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정품 맞죠? 그리고 네 번째 특징으로는 바로 발열과 성능, 요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요게 사실 거의 뜨거운 감자 중에 가장 핵심 중에 하나죠. 발열량이 기존 대비해서 너무나 많다 요런 건데, 사실 조금 따뜻해지긴 합니다. 14 프로보다 조금 더 따뜻하다 요 정도는 느껴지는데, 48도, 49도 요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그거는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보기가 굉장히 드물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실사용 입장에서는 게임을 하지도 않고 기껏 해봐야 뭐 노션이나 에버노트 이런 게 켜가지고 업무적인 용도 이런 거를 사용을 하던가 카메라 찍고 뭐 요 정도이라서 엄청나게 발열을 좀 느끼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카메라를 장시간 사용하고 나서는 굉장히 뜨겁다 요렇게 느껴지는데, 사실 그거는 기존 버전이나 아니면 갤럭시나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실사용을 대변하는 그런 건가 싶긴 해요. 물론 저도 이제 영상을 찍는 입장에서는 그런 이슈거리가 있다면은 상당히 영상으로 다루기 좋은 주제긴 하지만, 실사용 입장에서 와 이거 막 폭발하는 거 아니야? 막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진 않습니다. 막 특정 앱에서 이제 발열이 있다 이런 거는 애플에서 인정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건 나중에 소프트웨어 좀 버그다 이래 가지고 잡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고, 기존에도 뭐 발열 이슈 이런 거는 항상 있어 왔는데 잘 사용을 해왔죠. 뭐 갤럭시의 경우에는 21대인가 22대인가 뭐 GUS 이런 게 크게 터지면서 그때 저도 실사용을 했었지만, 게임을 안 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그런가 보다 싶었습니다. 물론 플래그십으로 그 정도만 활용하는 건 너무 사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냥 신제품을 쓰고 싶은 건 어떻게 해?
아무튼 게임을 막 장시간 하지 않는 이상 카메라를 정말 장시간 이렇게 돌리지 않는 이상은 엄청 뜨거워진다 이런 걸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많이 사용하는지 이런 거를 잘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유저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 성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능 같은 경우에도 사실 14%도 너무 충분하죠. 제가 사용하는 용도에 대해서는 너무나 충분합니다. 성능 때문에 바꾼 게 아니에요. 저는 사실 카메라가 좀 궁금해서 바꿨다. 그리고 신제품이니까 바꿨다. 뭐 리뷰를 위해서도 성능이야 기존에도 너무 우수했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3나노미터 공정에서 기대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요것 때문에 우리가 15%를 사지 말아야겠다? 요거는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15%를 사지 말아야 되는 이유 요걸 찍을 수도 있긴 하지만 요건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느껴졌던 거는 바로 그립감이었어요. 이렇게 생폰으로 지금은 사용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좀 무광 재질로 바뀌었잖아요. 특히나 옆면도 어느 정도 사각사각거리는 이런 무광으로 바뀌어가지고 꽤나 미끄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기존에 스테인리스일 때는 그나마 여기가 좀 잡아줘서 후면이 많이 미끌미끌하긴 하지만 그나마 좀 덜 미끄럽다 요 정도였는데 생폰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다소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오늘 제가 좀 머리를 자르고 가는 길에 벌레가 갑자기 팔에 붙어가지고 확 놓쳤는데 확인해보니 이쪽에 찍힘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뭐 그 정도 높이에서 떨어졌을 때 이 정도 찍힘으로 끝나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지 찍힘 자체가 없어야 된다 이런 거는 그런 제품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물론 민감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케이스를 사용하실 테고 그렇다면 뭐 이런 문제는 실사용에서는 거의 느끼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케이스 비교를 좀 준비하려고 배송을 기다리고 있는데 당분간은 좀 그립감을 높이기 위해서 카드 지갑 같은 거 뒤에다가 딱 걸어두면은 또 이게 은근히 또 마찰력을 좀 높여줘가지고 또 그립감이 좋아지거든요. 이렇게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유분 이슈도 있었죠. 저는 딱 보면서도 너무 좀 황당했어요. 좀 검은색의 모델의 경우에는 요 옆면 테두리에서 유분이 너무 잘 남는다, 너무 잘 보인다 이런 건데 사실 이거는 기존에 스테인리스 이런 거 생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지문 자국 당연히 잘 보입니다. 그런데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거는 영구적인 이런 착색이 된다 그런 거였는데 이렇게 슥슥 닦아주면은 보이지 않게 되죠. 그냥 일시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동안 있었던 이슈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 게임을 막 몇 시간씩 돌리고 막 정말 뜨거워질 때까지 하드코어하게 다루고 이런 분들이 아니라면은 그렇게 신경 쓸 만한 게 있을까 실사용에서?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요거를 15%를 무조건 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이번에 가격도 너무 오르긴 했고 기대한 만큼 바뀌었다 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것도 많이 보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랑 같이 따져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4%의 경우에는 100만원 초반대 대략 한 128기가 모델이 110만원대 요 정도로 대충 알고 있는데 14%의 경우에는 거의 한 20-30만원 정도 최소한 차이가 나죠. 물론 요거는 뭐 쿠팡이나 11번가 이런 데에서 몇 퍼센트 정도 할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요것만 하더라도 한 20-3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만약에 중고 미개봉 요렇게 산다 하면은 적어도 5만원에서 10만원 요 정도는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14%를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요거는 24메가픽셀이랑 요 C타입 요거에 대해서만 좀 제외를 한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5%를 이슈 때문에 논란 때문에 좀 주저하셨던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거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서 내가 과연 실사용에서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을까? 그런 문제를 느낄 수 있을까? 이런 걸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고 만약에 아니겠다 싶으면은 걱정 없이 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대로 내가 이런 사진 이런 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 조금 더 나는 안정적으로 성능을 유지하고 싶다. 그리고 난 C타입 필요 없어. 기존 게 더 예쁜 것 같아. 난 이 가격 차이를 납득하지 못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존 모델을 구입하는 것도 충분히 합당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이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저는 또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